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당첨자 계약률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다시 나올 최종 미분양 물량은 예비 당첨자까지 더해진 계약률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신속 통합기획에 자문 방식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00여 개 단지의 재건축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관련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증 사고 금액도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힘이 들면 유독 생각나는 사람이나 또 장소가 있죠. 평소에는 좀 기억나지 않고 잊고 지내다가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어김없이 떠올리는 사람, 또 그 장소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드실 때 이분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이 부동산과 관련된 힘든 마음 이분과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은 차인원 대표와 함께 2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힘들어서 이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부동산과 관련된 힘든 마음 위로받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겨울이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또 부동산 시장의 봄 분위기까지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 연휴. 과거 우리 어린 시절처럼 좀 정겹고 가족이 모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님을 모시고 또 어른을 같이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자녀들도 위아래가 있고 또 어른들도 자녀들을 보면서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설은 가급적 놀러 가고 해외 가고 이런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코로나의 그 역경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비전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대 설날이 되면은 많은 얘기 중에 부동산 얘기 빠질 수 없겠죠. 오늘 제가 열심히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얘기도 함께 훈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의 그 부동산 고민 궁금한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정책도 바뀌고 여러분 갖고 계신 궁금증 그리고 고민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정말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며칠 뒤면 설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좋은 이야기만 나누고 싶은데 또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마음이 심란한 그런 이야기들도 오갈 것 같습니다. 설 명절 또 친척들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앞서서 먼저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 입지, 좋은 개발 호재를 선택해서 투자처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만큼 이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 그걸 잘 챙겨받아야 할 텐데 오늘은 이 비과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 15일이죠. 서울 행정법원에서 양도세, 일시적인 2주택자 양도세 안 내도 되는 분한테
8억이라고 하는 양도세 폭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무리 투자 잘하면 뭐 합니까? 세금 폭탄 맞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절세를 꼭 하시는 부분, 그리고 세금 폭탄 안 맞는 부분 좀 고려하시라고 좀 정신 차려서 양도세 좀 보자, 그런 의미로 양도세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일시적인 이주택 비과세자가 양도세 8억 폭탄을 맞은 이유입니다. 일시적인 이주택자, 이건 뭐죠? 내가 A라는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데 다시 B라고 하는 새 주택을 샀을 때 A를 3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A 주택이 비과세가 되죠. 일시적인 이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부분입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도 잠깐의 오해와 실수로 인해서 8억이라고 하는 8억 1,700만 원이라는 양도세를 부과를 당했습니다. 지금 일단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 행정법원에서 8억 부과가 정당하다, 이렇게 지난 15일에 발표가 됐지요. 판결이 됐지요.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일단 기존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하나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비과세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집 사가지고 나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둘째 만 31세가 되는 아들이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대 분리, 우리가 보통 각각 어른 나이가 차면은 세대 분리를 통해서 비과세 또 1주택, 2주택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 현재 세대 분리의 기본 법칙이 있죠. 첫 번째, 만 30세 이상 세대 분리하고,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을 분리해서 세대주로 만들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1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 30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결혼에 의해서, 결혼하면 세대 분리가 되죠. 결혼에 의해서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직장인이라면 스스로 경제활동,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다 해서 세대 분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 31세 이상은 그냥 세대 소득 증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세대 분리만 하더라도 세대 부모하고 세대가 분리가 돼서 양도세를 안 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만 31세의 아들이 세대 분리도 했고, 그리고 만 30세 이상이고 직장도 3년을 다니고 있고 세대주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로 분리해서 완벽하게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등록을 전입을 신고해서 주민등록 전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나는 아들도 없고 하니까 나만 일시적 2주택자니까 매각을 하고 비과세 신고를 해서 보유 기간이 6년, 거주 기간이 6년 해서 각각의 4%씩 장특권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48%의 장특권까지 받고 신고를 했습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세금이 안 냈고, 그래서 세금을 한 3, 4천만 원 낸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4, 5천 정도 3, 4천만 원 내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당신 양도세 8억 1,700만 원이야 라고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 그러면 우리
서로 분쟁이 있으니까 서울 행정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자.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를 해보니 맞다. 8억 부과가 정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부과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정적인 이유를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세입자의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오피스텔 갖고 있는 두 채 중에서 한 채는 자기가 이 주민등록을 갖다 전입을 시켜 놨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 세입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를 조사를 해보고, 두 번째, 이 아드님이 교통카드를 사용 어떻게 했느냐. 야, 참 이건 무섭죠. 좀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교통카드의 출퇴근 기록 내용을 본 거죠. 봤더니 아드님이 요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세입자가 하는 말이 아드님이 주민등록 전입은 돼 있으나 사는 건 본인이 살았다. 그리고 아드님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은 다 맞춰 놓았는데 실제 생계가 부모님과 같이 함으로써 독립생계가 아니었다. 경제적 활동이 독립세대가 아니다라고 국세청에서 입증을 한 거예요. 자,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한다고 하려면 국세청에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국세청은 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실 현황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렇게 사실적 현황 기준으로 봤을 때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 부모의 집에서 직장을 오갔고 세입자의 진술을 들어보니 안 살았다. 그러면 어디에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살았냐 했더니 부모님 집에서 사는 건 맞다. 그러나 경제활동과 생계는 독립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 부모님 집에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비록 세대 분리 다 됐다 하더라도 세입자 집에다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했더라도 실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했다라 한다면 8억이라고 하는 양도세를 맞지 않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산 집이 알고 봤더니 아파트였던 거예요. 아파트이고 방이 한 네 칸 정도 됐나 보죠.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있고 침실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출입문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우리는 같이 살아도 서로 생활비, 가스비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각각 지분대로 내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행정법원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현황상으로 살고 있으니까 생계를 같이 한 거라도 해서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를 8억을 부과한 겁니다. 8억이면은 어마무지하게 큰 돈이죠. 만약에 이 부모가 이런 국세청에서는 사실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분은 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양도 전날이라도 아들을 다른데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내보내서 좀 살다가 양도세가 정리하면 다시 합가를 해서 생계를 같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너무 법적인 정치,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불리는 법적 요건만 맞췄지 국세청은 현황 중심으로 파악한다. 현황 기준으로 파악한 사실을 간과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8억이라는 돈을 맞은 겁니다. 어디에서 보증금 1,000에 아니면 2,000에 월세 60, 7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도 나가서 전날이랄까지라도 나가서 살아서 입증을 했더라면 이 8억은 안 나왔겠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짚자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부모 집이라도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면서 그 다음에 서로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흔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건 인정을 좀 받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 집에 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도세 계산할 때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면서 주민등록 다 분리하고 진짜 생계가 독립적이었음을 알려면 첫 번째 우리 다가구 주택은 옆에 계단이 나가 있어가지고 출입문이 일단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게 출입문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요즘은 30평대 있고 여기 조그마한 뭐 10평짜리, 5평짜리 해가지고 출입문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아파트가 최근 공급되고 있죠. 그래서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취사. 밥을 지어 먹는 게 중요하겠죠. 같이 지어서 뭐 같이 밥을 먹고 또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사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화장실도 별도로 있으면 좋고 네 번째 침실 별도 있으면 이것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부모님하고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같이 출퇴근을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출입문 다르고 또 취사가 다르고 화장실 별도 침대가 달랐다고 한다면 이 8억은 내지 않았을 겁니다. 별도의 독립세대를 입증했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제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 투자해가지고 매입할 때, 살 때만 고민하고 상담하고 그러는데 팔 때도 상담하고 고민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세무, 지금 현재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어렵지 않지만 얼마나 양도세 관련해서 복잡합니까? 심지어는 세무사님들께서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다 해서 양포 세무사가 생길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우리 세금도 어떻든 우리 국민들이 미리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의 특례도 많고 또 조항이 또 세금에 의해서 나름대로 국가에 대한 재정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투기라는 부분도 막아야 되죠. 하다 보니 어떤 진화가 좀 많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다뤄보았습니다. 네,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현황이 그렇지 못했다면 이 법적으로 정해진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큰 결정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예요. 02-2638-3970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차윤원 대표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셔도 자세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1부 남은 시간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봉천동 이편한 세상을 3년 전에 매수를 했고, 네. 2년 전에 광명 2구역 입주권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작년 5월에 네. 대표님한테 상담을 받고 얘를 매도를 둘 다 진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매도를 못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매도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지금 뭐 이게 세금 문제가 많이 풀렸으니까 소액으로 하나를 더 투자하고 하는 게 좋을지를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매수하신 주택은 봉천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여기 거주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살고 예. 계시고 추가로 네. 작년에 광명 2구역 입주권을 매수하셨는데 네, 이거를 2년 좀 전에 했어요. 매도 예. 타이밍을 놓쳐서 두 개 다 일시적 네. 2주택 상황이시라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네. 추가 자금으로 더 투자를 하느냐 네, 대표님의 예, 해안을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 현재
서울대 여기 봉천역하고 서울대 이편한 세상이죠. 네네. 예, 새 아파트죠. 예, 새 아파트입니다. 예, 그 앞쪽 봉천동 앞쪽으로 또 이번에 재개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그 다음에 광명 2구역 네. 이제 입주가 이거 입주 시기 다가왔네요. 내년 9월입니다. 24년 9월. 네. 24년 9월이요. 예. 우리 천장님은 이거 언제 사셨다고 하죠? 20년 12월에 샀습니다. 20년 12월 관리 처분했을 때 샀나요? 아니면 직전에 사셨나요? 아, 이후에 샀어요. 이후에 예, 예. 그러면은 입주권 상황에서 샀네요.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일시적인 2주택 상황이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자, 일시적인 2주택자는 요 아파트가 네. 입주가 되는 2024년 9월부터 3년간이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입주권을 산 시점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입주권 제가 네, 그리고 그 광명에 입주하면은 제가 6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 대출 받으셨어요? 네. 예, 대출 받았어요. 아, 대출이요. 예.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2008년 죄송합니다. 2020년 8월부터 예. 입주권 분할 관리 처분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자가 산 날로부터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뚜껑이 있어야 집이 준공이 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확인해 보겠고 법적으로는 무조건 올해 6월 달까지입니까? 23년 6월까지 팔아야 된다는 네. 건가요? 그 23년 12월이요. 23년 12월까지 매각을 해야 예, 이편한 세상을 팔던지 예. 아니면은 광명을 그냥 그 일반 과세로 먼저 팔던지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원래 대출을 받을 때 처분 조건이라고 하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하는 걸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거 안 네. 팔면은 이 기간에 안 팔면 또 3년 동안 예. 블랙리스트 올라가가지고 네, 네. 대출인 이런 게 안 나와요. 예, 예, 참 어려운 법이죠. 예. 근데 어떻게 법이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이편한 세상을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여기를 입주권 상황에서 이제 2구역 입주가 되면 그 지역도 좋아지기 때문에 광명이 최근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하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광명을 비과세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예. 실입주를 해서 네. 예. 예. 자, 그럼 올 12월까지 이편한 세상을 파는 게 낫는지 안 나은지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얘는 이편한 세상은 지하철 2호선과 연결성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상승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가격이 이 전체 중에서 아파트가 몇 개 되지를 않죠. 네, 네. 여기 풍림 아이원 하나하고 두 개가 있죠 지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요 지역의 학군 형성은 아직 안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졸업을 하면 학군 좋은 데로 갑니다. 팔지 않고 전세라도 놓고 나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 1년 이내에는 뭐 가격이 많이 오를 부분은 없어요. 다만 여기 2호선을 타고 가면 이쪽에 보면 서리풀 공원에 정보사 부지 있죠. 네, 네. 이게 올해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러면 사당동과 봉천동은 수혜 지역 가격이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학군이 좀 부족해서 상승분이 좀 작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봉천역과 요 사이에 있던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발로 가거든요. 네. 이 아파트 여기에 또 다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선호도는 증가할까요, 낮아질까요? 증가하게 되죠. 예. 그때 가격이 오릅니다. 네. 그렇다면 얘가 지금 현재 재개발이 들어간다면 1, 2년 내에 입주가 되나요?
아니 한참 한참 9년, 네. 10년 걸리겠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 지금 살아보니까 살기 너무 위치가 편하죠? 네, 살기는 좋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팔고 우리 시청자님이 광명 2구역에 가가지고 네. 비과세 만들고 팔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네. 지금 현재는 비과세가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시청자님한테는. 아,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올해 장기적으로 두면 가격이 상승하긴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광명 2구역을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네. 광명 2구역은 저는 좋은 지역으로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광명이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은 아파트고 반은 노후주거지 빌라촌이었어요. 네. 그런데 1구역과 2구역,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이 이제 아파트가 지금 다 짓고 있죠. 네. 그다음에 11구역도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고 네. 12구역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입주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여기가 올해 분양 흥행에서는 성공하진 않았지만 요건 지금 현재 그동안 거래를 끊어버리는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그렇던 거지 여기에 있는 수요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수요는 네. 계속 현존하고 있다. 예. 그러면 여기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서울에서 가장 큰 어떻게 업무 지구이고요. 그다음에 회사와 직장인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네. 광명은 직주 근접 지역으로서 비록 경기도이지만 서울과 같습니다. 전화번호도 02로 쓰는 거 아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서울 정도 되고요. 여기에 그냥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강명초나 강명 북초등학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재개발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노후 주거지로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아파트는 그냥 한마디로 잘 사는 많은 걸로 치부하자고 했을 때 여기에 학군이 형성이 안 됐겠죠. 네. 그런데 1구역과 2구역 입주를 하고 4구역과 5구역 입주하고 11구역과 12구역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이 전체는 새 아파트로 이루어진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됩니다. 네. 이러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학교 선호도가 늘어나고 학원가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2, 3년 내에 가격이 많이 회복될 걸로 보여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조정 지역대 샀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조정 지역 내에 샀을 때는 지금 조정 여기에 규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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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입주를 하셔서 2년 거주하면 네. 올 말에 입주를 하니까 내년 말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내년 말입니다. 예. 내년 말 그러면 24, 25, 26 한 3년 정도 지나면 비과세가 되겠죠. 네. 3년 다시 또 우리 비과세 받는 걸로 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들어가려면 일단은 뭐 추가 부담금이라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이 편한 세상 매각하고 남는 자금이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입주하고 나서 또 일시적 2주택가 3년이잖아요. 네. 2년만 거주하면은 비과세니까 예. 3년 동안 또 하나를 일시적 2주택자를 만들면은 여기 광명을 비과세로 팔고 나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입주 후 한 1년 정도에 본인이 살 집, 뭐 아까 네. 이 편한 세상이든 아니면 자금에 맞춰서 좀 더 상급지든 하나 더 사두었다가 입주하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2021년까지 많이 올랐다가 2022년 많이 폭락을 했죠. 네. 23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항상 네. 변곡점을 지날 때 또 원심력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기간이 2023, 24, 25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025, 26 이때 가격을 다시 상승할 시기니까 예. 그때는 전셋값도 좀 오를 때거든요. 그때 광명에서 살면서 비과세를 만드시고 네. 갭 투자 하나 해놓으셔서 네. 이사 갈 집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많이 오를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편한 세상은 다른 데보다 막 다른 데는 6억 8억 떨어졌다는데 가격이 좀 덜 떨어지죠. 네. 네. 여기가 살기가 좋은 위치라서 그렇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래도 양도세 비과세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네. 비과세로 매각하시고 광명 2구역 가셔서 또 비과세 만드시고 비과세 만드는 기간 동안 일시적인 이주택자 3년 이제 1년에서 2년 늘어나더니 1월 5일자라서 3년으로 또 늘어났잖아요. 네. 예, 그렇게 예. 되시면 우리 시청자님은 또 블랙리스트도 안 올라가고 돈도 벌고 또 어떻게 하면 봉천동과 더 좋은 지역으로 또 갈아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네,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명 입주해서 네, 다시 한번 상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입주하시고 네. 2구역, 1구역이 지금은 아닌데 입주하고 4, 5구역, 5구역까지 입주하면은요. 네. 애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예, 좋은 지역이니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개 다 전망이 좋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 비과세 혜택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먼저 아파트 매도하시고 또 거주 요건까지 채우시면서 그때 다시 저희와 함께 투자 계획 세워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세금 혜택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차 대표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일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 상동의 그 햇빛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게 16평 아파트고 자가인데 향후 전망이랑 네. 그리고 이 집으로 재테크 하고 싶은데 이 네. 집을 전세 놓거나 아니면 팔거나 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은 아,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주택 청약을 넣고 있는데 1주택자도 민영으로 청약 신청하면은 네. 이 고양시는 비규제 지역이라서 네. 청약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 나비백을 좀 다 채운 다음에 1년 후 정도 신청해 보는 건 어떨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상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삼동의 햇빛마을 16평형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좀 네. 이걸로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 말씀 주셨어요. 이걸 네.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좀 이사를 가느냐 아니면 네. 이걸 유지한 채 청약에 좀 도전해 보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현재 네. 자금이나 여러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대표님께 좀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오늘 만났으니까 네. 오늘부터 새해 복반이 아니라 인생의 복을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행신동 햇빛마을에 이름은 햇빛이 떴는데 재산적으로 햇빛이 안 떴죠. 네. 예. 옛날 KTX 개통한다고 할 때 그때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예. 자, 일단은 지금 몇 주택자세요? 저 이거 한 개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 일가구. 1주택자. 네. 그리고 청약의 꿈을 아직 갖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일단 그러면 자금 상황도 중요한데 햇빛 팔고 뭐 청약하려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돈 빼고 현금 자산까지 총 얼마 정도 가용할 수 있으세요? 제가요 지금 현금은 따로 없고요. 예. 갖고 있는 게 집밖에 없어요. 네. 부동산도 처음 해보는 거고. 가슴이 잘- 같이 아프네요. 그러면 전세를 놓으면 얼마 정도 된대요? 한 1억 7천 정도. 1억 된다고 7천. 요즘 전세가 잘 안 나가요. 네. 매매도 잘 안 되고요. 네. 예. 지금 남편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제가 지금 미혼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요. 미혼. 네. 예. 제가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네.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를 네. 안 하는 사람. 네. 첫 번째가 미혼. 네. 두 번째 자영업 하는 분들 있죠. 네. 자영업자. 돈을 많이 벌다가
돈을 정신없이 벌어요. 정신없이. 네. 그런 정신없이 바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은 자기가 지고 가듯이 늘 바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내 집 마련을 못해. 그래서 이 열심히 한 사람들 내 집 마련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모으는데 돈 말고 이제 허리 아프고 아플 때 봐가지고 이렇게 돈 좀 많이 벌었나 벌어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뭐 직장 다니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대출도 받아다가 집 사가지고 막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모았더니 막 통장에 현금 10억 있고 집이 없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아주 능력이 많은 전문 직종 이런 사람들 있죠. 네. 맞벌이들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아유, 집 그까짓 거 내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을지 했는데 죽을 때까지 마음을 안 먹어. 네. 예. 미혼인 분들은 왜 안 사냐면 내가 뭐 쓰기 바빠.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리고 나는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뭐 굳이 내가 돈 벌어서 뭐 하지?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목표를 만듭시다 일단. 네. 그리고 내가 혼자 살더라도 나의 노후는 아름답게 노후 생활 마칠 거야. 그리고 네, 노후 생활 네. 끝나면 내 전 재산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다 기부할 거야. 그래서 기부금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본인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아, 제가 그 프리랜서라서요. 네. 이렇게 딱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온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직장은 석촌 쪽에 있는데 어디예요? 석촌. 석촌동? 네, 그쪽에 송파구? 있는데 네, 네. 예. 근데 거기 이제 자주 가진 않는다는 거죠? 네, 아르바이트라서요. 그럼 네. 프리랜서 여러분들 내가 또 얘기하자면 프리랜서라도 항상 원천징수 3.3%를 떼더라도 가급적이면 세금 내시고 꾸준히 내셔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가급적이면 저기 프리랜서 직장 사장님한테 말씀 잘 하셔가지고 4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래요. 네. 4대 보험 가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아프고 막 힘들고 하고 막 직장 일 쉴 때 고용보험에서 좀 몇 개월짜리 돈을 받아야 되고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3.3%보다 막 10% 깎일지라도 모르니까 좀 해주세요 하고 신뢰사 가지고 4대 보험 가입하시기 바래요. 네. 그래야 은행권에서도 신용을 좋게 보고 꾸준한 이 사람은 이자 대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고 대출도 좀 더 잘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대출을 또 가격이 지금 떨어졌죠. 이제 앞으로 좀 떨어지면 오를 때 대출을 네. 활용해서라도 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죠. 본인이 자 1억 7천 정도 전세를 놓고 나면 본인은 어디에서 거주하실 거예요? 거주는? 제가 전세를 여기다 놓으면은 네. 그 돈 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투자처에 거기서 살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투자처에 네. 그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 그러니까 1억 네. 7천에다가 내가 돈 한 2, 3억 보태 가지고 뭐 한 더 투자하면서 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실 것 같으면 매각하세요. 매각. 매각이요. 예, 예. 2주택자 가져가가지고 뭐 네. 큰 돈 없이 가격도 별로 안 오를 거 가지고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거기 뭐 재건축한다고 뭐 한다 하더라도 앞에 창릉이라는 데 아시죠? 창릉. 네, 네. 창릉 신도시 또 들어오고 나면은요. 네. 창릉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 예. 차라리 두 가지를 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거기는 이제 무주택자가 되시면 네. 창릉에 청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도 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규제 지역 바깥쪽이니까 네. 창릉에 새로운 아파트 들어오고 대규모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 좋아지면 가격 상승할 걸로 보여지죠. 네. 예, 청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네. 여기서 이 주택자가 되면 청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2주택자는 안 돼요. 네. 85제곱미터 이하인 1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를 놓고 하나를 더 사면 청약도 못 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1인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몇 년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1인이 아무리 높여더라도 50점에서 55점 나오기 힘들죠. 네. 자녀들 하나 5점씩 둘이 있으면 10점씩 60점 넘어가잖아요. 네. 창릉은 인기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이에요. 있어요. 예, 인기가 있으면 청약 가능성, 당첨될 가능성이 좀 높진 않겠죠. 네네. 지금 여기는 고가 아파트 짓겠어요? 아니면 중저가 이하로 하겠어요? 중저가 이양. 중저가 이하니까 여기에는 분양가도 낮겠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가려고 하니까 청약 통장으로 1인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당첨될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매각을 진행하시고요. 네. 매각 진행 중에 바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매각 진행 중에 여기가 청약이 들어갈 걸로 보여요. 네. 꼭 당첨되시기 바래요. 네. 아셨죠? 그리고 네. 만약에 당첨이 끝나잖아요. 네. 본인이 당첨이 됐으면은 좋은데 안 되면 바로 저 차 대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여기 판 매각 자금을 가지고 자산 업그레이드 합시다. 네. 네. 예, 서울에 재개발지 이런 거라도 혼자 사시면 괜찮으니까 네. 서울에 재개발지 찾아가지고 큰 돈 벌어야 돼요. 네. 네. 예, 저는 지금이라도 매각을 해가지고 네. 매각이 되면은 제가 이 돈에 맞추어서 네. 서울에 돈 되는 지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힘내시고 한번 즐거운 노후 대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주택을 만들기보다는 매각을 한 후에 우선 청약을 1순위로 좀 도전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좀 매매 계획을 먼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계획도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놓을 거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성도 15구역 신속통합구역에 네. 빌라를 2개 있어요. 네. 그러는데 그거를 매매를 해서 제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네. 매매해서 혹시 원룸 건물 같은 걸 사는 게 나은지 이대로 그냥 재개발될 때까지 놔두는 게 나은지 그거 좀 묻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동작구 상도 15구역 말씀 주신 거죠? 예. 네,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지금 선정된 지역에 2채 다세대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 거주는 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요. 하나는 그럼 투자 목적으로. 그래서 이걸 좀 매도해서 똘똘하게 건물 조그만 걸 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2개를 가져가는 게 낫느냐 한번 상도 15구역으로 가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이제 오를 거예요. 많이. 네. 예, 장승배기 옆에 위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그죠? 여기 도화공원 인근에 14구역 있고 밑으로 15구역 있고 바로 위에 예정지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15구역 내에 2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는 조합 인가 전에 하나는 처분하셔야 돼요. 네. 2채가 있어도 1채밖에 주지 않습니다. 네. 예,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는 있는데 네. 저는 지금 갈등이 생겨서 어떤 제가 갈등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예. 월수입이 좀 들어왔으면 해서요. 월세가 좀 나왔으면 해서요. 예, 그래서 혹시 2개를 같이 그냥 매매를 예. 해서 네. 원룸 건물 조그만 거라도 뭐 어디 하나 사서 월세를 좀 받아볼까 아니면은 이대로 뒀다가 나중에 돼서 뭐 현금 청산이 하나는 되든지 아니면은 또 뭐 2개를 포함해서 큰 평수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지금 63이에요. 60. 셋. 예. 예. 근데 목소리는 73세처럼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63세는 아직 어려요. 근데 일할 능력이 좀 안 돼서요. 몸도 아프고 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몸이 좀 네. 아프시고 좀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네. 75세까지는 계속 투자하세요. 네. 예, 그리고 몸 아픈 사람은 원룸 가지고 월세 받잖아요. 예.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열받아서 죽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아, 네. 예, 이거 하다 고통받은 사람 많아요. 이게 월세 이거 뭐 팔아가지고 한 400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예. 1년에 5천만 원 벌도 이거 다 써버리고 모으지도 못하거든요. 네. 차라리 신통기기 돈을 더 벌어줬을 거예요. 월세 이거 네. 뭐 이거 10년 벌어봐야 5억인데 갖고 있다고 월세 없어도 5억은 벌었잖아요. 예. 요걸 하나를 파셔가지고요. 예. 양도세 하나 내고 하나는 무조건 갖고 가세요. 예. 그래서 한 뭐 어떻게든 뭐 70살 전에 입주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하나 입주해가지고 얘가 15구역이 예. 다른 데서 월세 받고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노후 네. 대책을 해줄 거예요. 한 채가. 아, 네. 예, 한 채는 팔아가지고 예. 그 은행에다가 돈 넣고요. 예. 그냥 따박따박 원금 다 써버리세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또 네. 이만큼 돈을 벌 게 있거든요. 아, 네. 여기 14구역 앞쪽에 보면 길 옆에 여기 보면 예정지 있죠. 여기 예정지. 예. 이거 역세권이거든요. 요거. 예. 14, 15, 19역보다 얘가 여기 요 예정지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은요. 예. 얘가 15역보다 더 14구역 돈을 더 벌 놈이에요 또. 아, 네. 어딘지 아세요? 여기 정확하게 예, 대충 알 것 같아요. 도화공원 예. 여기 보시면 상도초등학교 밑으로 해서 14구역이고요. 밑으로 예. 15구역 크게 있잖아요. 예. 요거 팔아서 요 예. 이 길가 쪽은 하지 마세요. 길가 쪽. 왜냐하면 상업 및 업무 시설이 있어가지고 얘는 예. 빠져. 요 예. 14구역 위쪽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상가 지역 빼가지고 주택 주거 지역으로. 예. 상가보다 항상 15구역도 보시면 상가 많은 거보다 주택 예. 많아서 재개발돼가지고 돈 벌었죠. 예. 이게 상가에서 돈 못 벌어요. 그냥 몸만 고생하고 힘들어. 아, 네. 63세에 몸이 아프시다며. 예. 차라리 여기다 하나 사가지고 또 한 네. 5억 정도 벌어가지고 또 양도세 2억 5천 내고 2억 5천 갖고 또 쓰세요. 아, 네. 지혜로워야 돼요. 뭐 월세, 다가구 주택, 형광등 나가고 뭐 나가고 뭐 집 고쳐주고 뭐 하다 보면은요. 예. 세입자 싸우다가 열받아가지고 진짜 제명이 못 살아요. 아, 네. 아셨죠? 네, 그럼 선생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네네. 그러면 언제쯤 이거 팔 수는 있나요? 현재도 물론 팔 수는 있지만 지금도 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아직은 가격이 싸잖아요. 예. 이제 정부역 지정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추진이 나오고 조합 인가나고 막 그때까지 가격이 막 오르니까 어떤 네. 사람들은 아, 나 돈 없으니까 그래도 상도동의 이 좋은 자리에 내 집 네. 하나 가져가야지 해서 와서 직접 거주할 사람도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지하철 7호선 타고 출퇴근하기 네. 좋고 또 2호선도 가깝고 그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실거주할 사람이 나타나서 살 사람이 네. 나타날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알아요? 이 실거주 하는 것보다 더 네.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올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시간 감사합니다.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선생님께서도요. 네. 네. 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로 옮기는 것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을 한 번 더 활용하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차인원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살필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